야구는 풀스윙. 네, 저 기아 타이거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김도영 선수의 어떤 배트 플립 빠던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트위스 방망이를 저렇게.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바깥쪽 커브를 이렇게 퉁치더니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뭘까? 김도영이 돌아왔구나라는 거를 모든 야구 팬에게 알렸던 지난 주말 3연전이었습니다. 자, 김도영의 귀환이라는 건 사실 기아 타이거즈의 뉴스라기보다는 KBO의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럼요. 네. 비단 기아 팬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네. 다른 팀 팬들도 보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특히 기아와 붙지 않는 팀들은 8개 팀이 네. 흥미롭게 보고 네. 있었고요. 그 얼마 어야 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어머, 여기서 대타 김도영이라고 이렇게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기아 팬들은 이야라고 하면서 보셨을 거고, 뭐 10개 구단 중에서 오로지 LG 트윈스 팬분들만 이제 왜 여기서 김도영이야 라는 생각이 드셨을, 정말 작년 MVP의 존재감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보였던 김도영의 일단 귀환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김도영 한 명이 팀의 모든 지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건 확실하겠죠. 아, 그럼요. 저 그 3연전 광주 있다 왔는데 네네. 1차전 25일이죠? 네. 25일 사회말 무사 만루에서 김도영이 더가웃에서 이렇게 네. 나오는데 진짜 제가 기사에도 썼는데 공기가 바뀌었어요. 팬들이 와 하는데 모 기자분은 신이 강림한 줄 신 맞다고 그러면 진짜 이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일으킨 센세이션은 진짜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이 슈퍼스타. 그 그럼요. 자체. 네. 이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난 영상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지금 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정말 보고 있으면 미쳤어요. 다 네. 미쳤고 다른 팀에도 그런 미친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도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뭔가 이 아우라가 좀 다르네요. 네. 예. 뭔가 해줄 것 같은 예. 그러니까 타석에 서고 경기에 나가면 뭐라도 해줄 것 같은 선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각 팀마다 그런 선수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있죠. 여기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는 선수니까 맞습니다. 그런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타석에 서 있는데 이만해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초구를 바로 까가 그것도 커브가 꽤 이제 애매한 커브였는데 그런 걸 일반 오랜만에 봤어요. 한 볼만도 안 돼. 네. 그걸 냅다 후드러 까가지고 그냥 딱 들어오고 나서 야 하는데 어우 야 무섭다. 야. 그러니까 그 LG 손주영 그 LG 배터리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초구에 그러니까 올 시즌 사실상 뭐 개막전에 부상이니까 그렇죠. 30여일 만에 타석에 처음으로 들어선 타자가 초구 커브를 들었는데 그걸 받쳐놓고 때린다는 게 예상은 했겠냐는 거죠. 너무나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타구 하나로 그 시리즈 이번 그 이제 주말 시리즈의 어떤 큰 방향성이 좀 결정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쪽은 LG 트윈스가 자랑하는 진짜 LG의 현재이자 미래인 손주영이라는 선발 투수였고 그리고 정말 이 서로가 반등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만나는 외나무다리 승부였는데 그 김도영의 대타 그리고 안타 이것이 좀 많은 것들을 결정을 했었던 날이라고 보여지고 어쨌거나 기아는 주말 3연전에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한동안 좀 안 좋았었던 분위기를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던져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모든 것이 지금 삼성 라이온즈처럼 딱딱딱딱 잘 맞아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제 팀의 중심으로 이끌어줘야 될 주력 선수의 또 한 번의 이탈입니다. 바로 나성범 선수인데요. 자, 이 나성범 선수가 작년부터 이게 뭔가 좀 좋지가 않네요. 팀의 뭐 중심 타자죠.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선수고 잘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최근 2년간 부상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조심했고 구단도 관리하고 심지어 근육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도 그렇게 먹어요. 또 그 정도로 애를 쓰는데도 그 첫 타석 26일 첫 타석에서 딱 쉬고 타다닥 가다가 막 천천히 가길래 탈났다. 그 거기 푹 숙이고 막 걸어 들어오는데 그리고 교체 병원 갔더니 종아리 근육 손상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화불 단행이라고 안 좋은 거는 홀로 오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대체로 타격감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뭔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아프니까 어떤 기아 팬은 잘 됐다 이참에 쉬고 와라라고 하던데 구단 입장에서는 쉬면 안 되는 선수거든요. 지금 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나성범이란 이
이 별명도 나스타인데 네. 나스타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실 NC가 나스타를 놓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선수를 영입을 해서 다시 한번 타이거즈 왕조를 꾸린다는 이 정말 거대했던 프로젝트인 네. 건데 최영우가 더 낡기 전에 나성범이 들어오고 땅땅땅땅 김도영 빵빵 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나성범이라는 중심이 되어야 할 선수가 이렇게 부진과 또 이제 부상 이런 것들로 시달리다 보니 기아 팬들의 속은 김도영이 돌아와서 기쁘면서도 네. 또 나서 앞으로 어떡하지라는 걱정들도 좀 되실 거고 또 이제 물론 어떤 팬분들은 아니야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차라리 쉬어야 돼. 네. 그 생각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래도 1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좀 안 좋으니까 좀 투수르고 와라라는 뜻으로 퓨처스로 내려보내는 그렇죠. 것과 강제로 나가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완전 다른 문제죠. 그리고 진짜 좀 감이 안 좋으니까 좀 있다가 뭐 벤치에 좀 앉아 있다가 네. 뭐 갑자기 대타 나성범 뭐 이런 거랑 나성범 어디 있어 이군가 있는데 또 다쳤어 뭐 이거랑은 완전 이제 다른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고 있는 나성범의 이런 상태에서 타선을 보면은 조금 그 작년에 보여지던 그 공포의 타선이라는 느낌은 좀 없지만 네. 그렇죠. 없지만 거기 위즈덤과 최영우라는 이 두 명은 여전히 좀 굳건하다라는 게 참 진짜 최영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최용호 선수가 그러니까 삼성 마지막 해 네. 마지막 전해인가 FA 얘기가 나왔을 때 내 건강한 몸을 좀 보라고 나 안 아프다고 나 잘할 자신 있다고. 네네네. 그게 30대 대략 중반 얘기거든요. 그때 아직 삼성 선수였군요. 네. 33, 4세 시즌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는 얼추 뭐 10년 가까이 더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정우람 선수가 그 72세 정우람 해갖고 이제 마운드에 있는 그런 그 사진 하고 이제 최영우 선수가 이제 딱 헬멧을 쓰고 최영우 선수가 자신의 아들 은퇴식에서 슬퍼하고 있다면서 현역으로 방망이 들고 있는 뭐 이런 사진들도 올라오고 있는 판국인데 진짜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 어깨 부상 있을 네. 때 이대로 은퇴하지는 않을까? 이게 다시 회복이 돼서 예전 같은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는 최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이후로도 계속 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심 타자입니다. 일단 팀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거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주목하는 게 이제 팀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베테랑으로서의 자각, 네. 책임감 이런 건데 지금 최근 며칠 계속 좌익수 수비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고정 뒤타로 뛰다가 네네. 감독님한테 가서 수비 나갈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오늘도 할게요 이랬다는 거죠. 그걸 세상 아무렇지 않게 참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복귀해서 또 애지중지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또 지타도 써야 그쵸. 되고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최영우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가 와갖고 네. 삼촌 수비 좀 나가 뭐 이런 그런 느낌인데 걱정 마 이러고 나와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아마 기아 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실 것이 이제 나성범과 또 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복잡하실 텐데 어쨌거나 최영우와 나성범을 그리고 위즈덤까지 데리고 있고 거기에 김도영 있고 지금 뭐 변우혁 얼마나 잘 칩니까 또 요새 네. 뭐 진짜 뭐 다들 난립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이 퍼즐이 좀 맞는 것 같다가도 하나씩 안 맞고 좀 네. 이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그게 또 이제 LG와의 주말 3연전에 조금 드러난 것이 저는 그랬거든요. 그 이지강 선수가 이제 대체 선발이었으니까 네. 땜빵 선발이 사실 그 경기는 좀 일찍 좀 내준 그렇죠. 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나오는 이제 추격조 투수들을 네.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한 것, 거기다 또 추격을 허용한 것 네.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은 슈퍼에이스 네일을 냈음에도 마트판까지 좀 접전으로밖에 네. 못 가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전력이 딱 올라왔다고 보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특히 이제 2차전이 1차전은 뭐 논외로 치고 네. 2차전 같은 경우는 8대 0에서 끝이 났어야 되는 경기죠. 그렇죠. 끝이 났어야 되는 경기 혹은 9대 0, 10대 0, 11대 0으로 갔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렇죠. 8대 4로 끝나고 나니까 그렇죠. 스코어만 딱 보신 분들은 완승이라고? 왜 그러니까 이기 전에 왜 이런 워딩을 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법하잖아요. 맞아요. 8, 9에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기아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 네.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 필승조 자원들은 막 면면이 화려한데 그 불펜이 7명이라 치면 5, 6, 7번 혹은 8번까지 있는 불펜 투수들이 조금 좋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은. 그렇죠. 예, 그게 고민이고 타선도 더 도망가지 못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경기였고 어쨌든 이겼는데 LG도 잘 진 그렇죠. 그런 경기가 그렇죠. 돼버렸고 그러면 그게
찝찝하게 이긴 팀과 잘 진 팀이 3차전에 붙은 거예요. 네네. 양쪽 다 좋은 카드를 냈잖아요. 그렇죠. 임창규가 뭐 내일한테 무조건 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렇게 붙었더니 또 팽팽하게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저는 굉장히 전지적 기아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아주 훅 빠질 뻔했어요. 맞아요. 진짜로. 네. 김동현이가 뭐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습이 된 상태로 끝난 거죠. 네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통합 우승을 하고 난 다음 해에 불펜들이 조금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은 사실 모든 팀들이 네, 좀 보이는 그럼요. 현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더군다나 뭐 타선에서 최영호 위즈덤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뭐 김동현도 돌아왔고요. 역시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의 심장은 양현종인데 네. 양현종이 이제 그 옛날의 위력적인 양현종은 아니구나. 네, 감독님이 뭐 5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을 그림에 그리고 내보낸다라고 네. 하시니까 6에 3이면 평균 4.50이거든요. 그렇죠. 양현종 평균 4.50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이상하죠. 더 낮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그 정도 물론 이제 6이닝 3실점이면 퀄리티 스타트니까 뭐 던졌다고 절대 할 수 없는 거긴 그쵸. 하지만 찍히는 숫자는 그렇게 찍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야 양현종이 저 정도를 계산에 들어가는 선수가 됐나? 라고 생각하면 세월 무상인 거죠 이제. 맞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만큼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5이닝 뭐 4실점 뭐 이렇게 맞습니다. 가다다다다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양현종의 그 이제 포심이 확실히 구속이 확 떨어지는 게 네. 좀 느껴지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포심 하이 페이스볼 박아놓고 떨어뜨리면 그냥 추풍 낙엽으로 네. 돌아갔는데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역시 세월 뭐 나중에 SSG 얘기도 할 겁니다만 김광현 선수 요새 좀 부침 있는 거 보면서 야 한 시대가 이렇게 저무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좀 그래요. 네. 한때 진짜 이야 든든하다. 대한민국 에이스들 막 네. 이랬던 선수들이 한 명은 지금 골프 치면서 예능하고 있고 한 명은 이렇게 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유현진이가 어떻게 보면 그날 제일 지금 네. 그러네요. 이런 그리고 상황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만큼 내 나이도 먹는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일 그리고 또 거의 퍼펙트하는 줄 알았던 뭐 올러 네. 뭐 이런 정도는 아주 뭐 잘하고 있는데 또 저는 이 선수에게 좀 주목을 했던 게 김도현이라는 선수가 비록 네. 승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막 알토란처럼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승운이 안 따를 수 있나 그러니까요. 하는 뭐 6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을 하는데 네. 야 그 1점이 안 나서 그러니까요. 그 1점 한 점이 이 세상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음. 뭐 하나 팬들은 김이환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김이환과 김도현은 다른 투수 완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네. 스피드가 뭐 일단 뭐 156박하는 공이 막 날아가니까 그래서 본인 이제 저도 인터뷰를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네. 일단 이렇게 우상입니다. 밝은 선수예요. 아, 밝은 선수고 좋네요. 그게 입버릇처럼 팀 승리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팀이 이겨서 좋은 것 같아 이 선수는. 그리고 그날 이제 삼성전에서 저 5.1이닝인가 2이닝 6실점 한 날 있잖아요. 네네네. 3대 9로 진 날. 네. 그날도 다음날 이제 라팍에서 만났는데 아 내가 못 막아서 진 거다. 내가 막아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일단 이쪽과 이쪽은 네. 세팅이 끝난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2000년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의 이제 후라도가 애를 좀 먹은 것처럼 네, 잘 던지고 이제 타선 지원을 좀 받지 못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이 좋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진짜. 페스티벌 40 중후반 기본 평균으로 그쵸. 때려주죠. 계속 때려주지. 커브 주목이 커브 좋죠. 좋지. 체인지업도 엄청 괜찮거든요.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더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 구종 배합만 이제 조금 그렇죠. 잘하면 그날 삼성전에서는 커브를 너무 쓰다가 맞은 감이 있고 네. 그래서 요걸 본인도 이제 체인지업을 살리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그것만 된다면 뭐 이 야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투수도 한 번 더 혹은 2번 정도는 미끄러집니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예, 뭐 예전 드라마가 됐지만 스토브릭의 강두기가 3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내가 왔다. 예, 뭐 그런 날 있습니다. 뭐 했던 것처럼 네. 시즌 내내 무실점한 투수는 없어요. 그런 선수. 예. 선동열도 못했고요. 네. 뭐 유현진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 한 번 정도 뭐 삐끗한 날이라고 네.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장 다운 등반대 잘하면 그만인 맞습니다. 거니까. 예. 저도 김도현을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 선수
그 데뷔할 때 윤석민 느낌 좀 난다. 정말 다양한 공 던지고 네. 그리고 아주 좋은 공 갖고 있고 마인드도 괜찮고 유독 정말 운이 안 따라서 계속 팬은 쌓이고 네.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김도현이라는 이 정말 좋은 투수가 또 발견된 것이 또 약간 뭐 마음 복잡한 구석이 있는 기아 타이거즈에게는 또 하나의 정말 좋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의리의 복귀가 예. 과연 언제가 될지 이거 참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유리 선수는 수술 이후 현재 지금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차질이 없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차질 없이 네네네. 진행이 됐고 오히려 구단에서 야 너무 빠르다. 아, 스톱. 그래서 홀드를 걸 정도로 네네. 너무 잘 진행이 됐고 4월 초에 다시 한번 그냥 스톱을 걸었어요. 네. 너무 잘 되니까 그러면 너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냥 쉬면서 가볍게 캐치볼만 하는 정도까지로 관리만 하다가 네. 이제 4월 말 얘기했으니까 지금 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28, 29, 30일 끝나니까 다시 공 잡을 겁니다. 잡고 아. 그럼 불펜 라이브까지 하면 한 2주, 네. 3주 정도 그 과정 밟으면 막주 정도면 퓨처스에 등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나 네.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5월, 되겠네요. 5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5월 마지막 주 그 언저리에 퓨처스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초읽기 하면 됩니다. 그렇죠. 퓨처스 뛰면 이건 금방이죠. 그러죠, 바로죠, 네. 바로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이라면 이의리의 복귀를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발이 지금 좀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의리만 돌아오면 그래도 또 괜찮죠. 그럼요. 양현종이 좀 아쉬울 값이라도 어쨌든 로테이션 돌고 있고 그렇죠. 5이닝, 6이닝은 먹어주니까 그러면 배트가 그러니까 빠따가 살아나면 5점, 6점, 7점을 뽑을 수 있는 그렇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윤영철도 지금 가다듬고 올라오면 되니까 그 김도현 괜찮죠. 그렇죠. 그 오히려 윤영철한테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죠. 바로 거기에 네.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거기에 모든 키의 시작이 이제 이 이의리의 복귀 아, 그럼요. 여기에 지금 네.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좋은 점도 많고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기아 타이거즈가 원래 2025 시즌 시작 이전에 뭐 극일강으로 꼽혔던 팀이기 때문에 그 전력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이제는 복귀할 자원들과 함께 이제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네.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지금 기아가 뭐 엄청 폭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5등이랑 한 게임 차예요. 5등이랑 한 게임 차고 2등 삼성이랑 비교하면 3게임 반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LG 팬들은 좀 속이 쓰리실 수 있겠지만 한 8일 사이에 맞아요. 1위와 2위 간 승차가 3게임이 날아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아직 4월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몇 경기 안 해서 100경기도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110경기 넘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아직 한참 남았고 네. 그리고 본격적인 레이스는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럼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까지 또 뭐 다른 준비들이 더 잘 되고 있다면 어떤 구단이든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른 구단의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